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4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지난해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대전편을 줌으로 녹음했었는데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대구 지부편입니다. 와. 대구 지부의 위원장님과 사무국장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청년 유니온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청년 유니온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는 공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 같은 거를 잠깐 들어볼까요?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뭐 사실 똑같기는 한데 계속 이제 유니온 활동하면서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조합원들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도 좀 칼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칼퇴를 하고 있는데 또 9월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또 네, 준비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9월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저희 이제 어떤 활동 진행하고 계실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의정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너무 단체의 대표로 이제 근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개인적인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근황이라 하면 그 코로나 이후로 제가 영화 극장에 간 적이 없거든요. 거의 2년 만에 이제 주말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오, 어떤 영화 보셨어요? 그 너의 결혼식 그 이제 대만 편이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친구와 함께 네, 보고 왔습니다. 너의 결혼식이 원래는 어디 편이었는데요? 원래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 그 박보영이랑 네네네 그렇구나. 했던 영화인데 이제 대만 편으로 이제 풋풋한 이야기를 또 그려내는 영화를 요즘 좀 이제 삭막한 마음에 이제 단비를 내려주고자 네, 그런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뭐 개인적인 일상이든 아니면은 이제 뭐 단체적 입장이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코로나19가 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가 이제 본부에서 지역을 찾아가면서 녹음을 하는 건데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화상회의 같죠? 네. 지난번 대전 청류 분들도 그냥 화상회의 한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화상회의 하는 것 같은 약간 편하달까요?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또 팟캐스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건 처음이시죠? 한번 잠깐 짧게 녹음한 적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패널로 나와서 한 거는 처음입니다. 이제 이거 약간 줌으로 하는 거 맞들려가지고 자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한번 또 해보면 맞아요. 더 많이 할 수 있고 좀 아무래도 영상이 있으면 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예전에는 전화로 했었나요? 전화로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전화로 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때는 뭐 지역 그 지부 위원장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멘트 뭐 이렇게 따는 거여서 네네 전화로 했었어요. 맞아요. 되게 라디오에 전화 연결 같긴 했는데 되게 잘 안 들리는 버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화상회의가 많아진 만큼 이걸로 또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막 엄청 큰일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지부에서 1년에 한 번 겨우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도 아니죠. 저희 지금 그 2년 임기 내에 모든 지역 노가리를 돈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지역으로 간 노가리를. 그러니까 2년 임기 내에 그냥 한 바퀴만 돈 건데 이렇게 만약에 화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면 그냥 사소한 이야기도 자주자주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들으시나요? 최근에 그 강호 너무 오래됐나요? 아, 김강호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그 나오셔가지고 프리랜서 뭐 얘기였나? 아무튼 맞아요. 네, 얘기하신 거 잠깐 들었습니다. 네. 자기가 출연을 해야 듣는데 네네. 또는 자기가 출연을 하고 뭐 아는 사람이 나와야 듣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본부 사람 나오고 뭐 이러니까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역 분들을 더 많이 만나야 지역 그 조합원님들도 더 많이 듣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자주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정말 편한 게 작년에는 진짜 지역으로 찾아가서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또 최저임금 캠페인이랑 같이 캠페인 간 겸 녹음도 한다 요거였어가지고 뭐 가서 물품 준비도 잔뜩 하고 있었고 막 숙소 준비도 막 해야 되고 이동도 막 되게 동선이 뭐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어려웠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 발전, 네, 최고입니다. 네. 이번 대구편, 대전편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을 엄청나게 제가 보장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목소리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월이 끝나가고 휴가 시즌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도 휴가 시즌이 지나고 또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대구 청년유니온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지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그리고 오늘의 상담 111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령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이러한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하는 부당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아니면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알아두시면 좋을 노동상담 가져와봤습니다. 질의 부탁드릴게요. 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을 한 주에 목금 2일 출근하고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적고 일이 바빠 일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하루 이상 사장님이 출근해달라고 하는 날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적어도 21시간, 많으면 35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사장님은 항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제가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하셔서 헷갈립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드렸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 중 하나인 일주 평균 15시간 미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내가 그 주에 30시간, 4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너무하죠. 그렇죠? 아니 그럼 어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다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쓰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다 판별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 먼저 용어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평소 노동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내에 사장님과 노동자,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일방으로 정한 근로시간도 아니고 근로자 일방이 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서로 합의해서 정한 근로시간을 바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이거 근데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하면 서로 합의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정했다고 합시다. 안 돼요. 법적 해석상 법으로 해석할 때는 사장님이 정한 걸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보통 뭐 칠이 말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적는 근로시간이 보통 소정근로시간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주휴수당이 발생할 때는 원래 3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2가지 요건으로 줄어드는데 그 2가지 요건에 대한 설명과 추가로 아예 바뀐 1가지 요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받는 방법. 네, 나는 항상 30시간, 40시간 일하는데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 주휴수당 받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은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한 주에 몇 시간이라도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사장님이나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반복적으로 연장근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사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장근로 시킨 경우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아니었는지 아니었는지 따져보고 이 실질적인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임금체불 진정하실 때 매주 근로계약서도 가져가시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매주 이렇게 넘게 계속 일했다, 매주 30시간 넘게 일했다, 사장님이 뭐 계약서상 근로시간 그거고 원래는 너는 이 정도 일해야 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다 첨부해서 증거로 첨부해서 가져가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요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됩니다. 이 소정근로일이 무엇이냐? 아까 소정근로시간은 뭐라고 했죠? 사장님이 정한 이제 계약서에 써 있는 일하는 시간이죠. 아니죠. 소정근로 시간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한 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 그럼 소정근로일은 뭐다? 1박 1일 같이 하기로 합의한 그렇죠. 날짜겠죠. 맞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출근하기로 한 날짜를 바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소정근로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사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 오늘 지각했으니까 주휴수당 없어. 너 오늘 반차 썼으니까, 너 오늘 연차 썼으니까 주휴수당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도 결근만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요. 또 주중에 휴가나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휴가나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전부 개근했다고 하면은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일주 중에 전부가 휴가 휴일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2주에 일하는 날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너무나 아프시면은 일단은 출근하세요. 출근 딱 찍고 5분 만에 저 병가 쓰겠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저 반차 쓰겠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출근한 거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출근이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씻고 나와야 되니까 뭐 씻고 뭐 이동 시간도 있고 하니까 출근 자체를 업무를 했다라는 걸로 쳐주는 건 되게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보통 주휴수당이 한 평균적으로 7만 원에서 한 10몇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왕복 출퇴근 시간 보통 한 2시간 경기도에 사시면 3시간 정도겠죠? 쉬는 시간까지 하면 4시간 정도겠다. 4시간 정도 써서 10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벌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따끈따끈하게 저번 달에 바뀐 이제 사라진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다음 주 근로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전 행정해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8월 4일에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다음 주 근로 예정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지 발생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 5일 근무 그리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마지막 출근하는 경우에는 법상 퇴사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이죠. 마지막 그렇죠. 출근한 다음 날. 금요일의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까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일인 일요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사일이 일요일, 주휴일 이후로 처리된다면은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회사에 계속 그때까지 이제 주휴일 받을 날까지 붙어 있었느냐 아니냐 계약상 네네네. 그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이 상담 주신 분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매주 21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시간이 막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 그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게 관행적으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보통은 근무기록표겠죠. 그런 걸 사진을 찍어두시고 나중에 증거 제출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아까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15시간 이상으로 적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약서에. 근데 일단은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두고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지 않으면 네네. 일단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약간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을 넣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 뜻은요. 약간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도둑놈이 울고 손쳐가고 다시 돌려줍니까? 경찰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죠. 도둑놈이었군요. 그렇죠. 도둑놈입니다. 이게 소중한 근로시간이고 주휴수당인데.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다시 돈을 돌려주게 됐어요. 네네. 이 회사에 딱지가 뭐 빨간 딱지 같은 거라도 붙나요? 그 빨간 줄 뭐 이런 거? 도둑놈은 걸리면 빨간 줄이 붙잖아요. 이거는 붙나요? 빨간 줄 비슷한 게 붙습니다. 이게 약간 뭐 정확하게 약간 어리석은 이제 개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평균적으로 이 사업장이 몇 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라고 기록이 남게 돼요. 그 고용노동부지청에.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자주 신고가 들어온다, 그리고 자주 처벌받았다라고 하면은 근로감독관도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좀 더 근로자가 이건 뭐 사장님이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되는군요. 보통은 약간 사람이 심리잖아요. 빨간 줄이 그어지기는 한다. 그 도둑들도 저희가 빨간 줄 못 보니까 경찰이 보면 되는 거고. 네네네. 맞죠. 우리 빨간 줄 봐서 뭐 합니까? 뭐 정보공개 청구된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보공개 청구된다. 신상 정보. 공개된. 네, 알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상한 티키타카, 약간 흐물흐물한 티키타카를 주고받다가 흉흉하다니요, 정입니다. 아니요. 흐물흐물한. 흐물흐물하다니요. 오늘같이 축축한 날씨에 걸맞는 흐물흐물한 티키타카를 주고받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선정한 노동상담과 그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대전 지부 편에 이어 대구 청년 유니온의 두 분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건희 위원장님은 청년 유니온에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랫동안 배워온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약간 본투비 위원장님이신 처음 위원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유니온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위원장까지 하게 되셨는지,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계시다 보면은 가입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청년 유니온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신입조합원이 많이 받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상담을 하다가 또 그 내담자분께서 그 유니온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묻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군요. 네. 조합원 분들은 사실 잘 뭐 그렇게 말할 기회는 없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제 어떻게 이런 단체 활동을 하게 됐는지 물으시긴 하시고, 네. 그래서 네, 질문이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이제 또 가입 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기자 준비, 그러니까 언론사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때는 어쨌든 뭐 신문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제 한창 이제 신문을 많이 보다가 그때가 이제 막 청년 유니온이 출범하고 본부에서 청년 유니온 출범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여서 이제 칼럼에서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던 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대구에서도 이런 청년 유니온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 이제 함께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그때 뭐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의 활동을 좀 되게 빡시게 했었거든요. 실태 조사도 하고 뭐 캠페인 준비도 하고, 그때가 이제 2012년도 막 이제 대선 있을 무렵이어서 이제 연말에 뭐 캠페인 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과 함께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취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뭔가 뭐 활동을 했다라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네. 출범을 막 할 때 계신 거죠? 그러면은 대구 청류가 출범을 할 때.
네네. 그 대구 청유도 이제 준비 모임일 때부터 네,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2015년도에는 이제 사무국장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2018년도까지 활동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자연스럽다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위원장까지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내가 위원장을 뭐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좀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 네, 2016년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위원장을 하신 거였죠? 저는 18년부터 했습니다. 18년. 네, 네, 네. 뭔가 처음부터 위원장이셨던 것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네. 네, 그러면은 의정님도 좀 이렇게 시작하신 계기나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청년 유니온을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터 시작하게 된 경우인데요. 좀 어떻게 된 얘기냐면 학창 시절에 시민단체라 함은 이제 사회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라고 배우는데 그때부터 약간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연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구시에서 시민단체 인턴 사업을 했었어요. 17년도에. 그래서 이제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휴학을 신청해서 면접 보고 대구 청년 유니온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나서 가입하고 사무국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가입은 했고 사무국장은 이제 19년부터 작년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때 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대구 청류에 들어오신 건 몇 년도였던 거예요? 그때가 17년도였는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의적인 것보다 이제 타의적으로 맞아요. 그 인턴십에 아마 여러 단체가 있었을 텐데. 맞아요. 어떻게, 네, 면접을 보신 면접관 분들이 이제 매칭을 해주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 청년 유니온과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잘 맞구나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건 또 지망, 뭐 1지망, 2지망 이런 것도 있어요? 안에 있었는데 제가 괜한 그래서 걸 물어봤나 봐요. 그거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알죠. 아, 네. 일지망 네 했죠. 알죠. 아니, 저도 뉴딜 일자리를 했었는데, 뉴딜 일자리가 그때 그 시민단체들 위주로, 그 사회적 기업 위주로 진행됐던 뉴딜 일자리였어가지고, 근데 일지망 못 들어갔거든요. 알죠. 근데 되게 제가 들어봤던 청년 유니온 가입 계기 중에 가장 처음 듣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있긴 할 텐데 그 청년 유니온이 근데 뉴딜 일자리로 사람을 많이 특히나 본부 같은 경우는 뽑지를 않아가지고 뭐 옛날에야 했다고는 하던데 뭐 요즘에는 뉴딜 일자리를 아무래도 저희가 심사 나가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사람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계기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근데 그리고 건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언니는 잘 계세요? 네. 네, 언니는 뭐 활동을 하지 않고요. 네, 연락도 거의 잘 안 합니다. 네. 왜 꼭 그런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효자 넣은 사람은 뭐 하고 있는지 참.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언니 했어 이러면서.
음악 그녀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이제 제가 종종 대구 청년 유니온을 방문하면 약간 대구 지역사회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구는 되게 보수적인 도시였는데 저는 대구 청년 유니온만 가는 거잖아요. 대구 관리라는 게. 아니면 뭐 친구 보러도 가긴 하는데 그 일로서 대구 청류를 이렇게 가면 그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다던가, 네, 그래서 뭔가 더 끈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시민단체들 내의 이렇게 더 끈끈함 같은 거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2019년도에 대구에서 지역 간담회 네네네네네네. 그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대구 청류 분들이랑 그리고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그 저희 조합원 분들이셨죠 결국에는. 그래서 다 같이 네네.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이다 보니까 대구 지역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청년의 환경이라던가 노동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좀 특징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선 그 특징을 앞에 그 7위 DJ님께서 어떻게 보면 딱 키워드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끈끈하다는 게 뭐 사실은 좋게 생각하면 이제 끈끈한 거고 사실은 뭐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판이 좀 좁다? 좁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게 아무래도 뭐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유입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보니 좀 이 안에 기존에 있던 활동가들끼리 좀 끈끈한 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게 있고 뭐 사실은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래도 유니온에서만 활동하긴 했지만 좀 오래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위에 더 오래 활동한 활동가들이 많이 현역에 계시니까 사실은 저도 그 안에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은 저조차도 이게 진입장벽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사실은 그냥 정말 처음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단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저의 뭐 감상은 그러한데 이제 청년 활동으로 생각을 하자면 제가 사실 뭐 대구의 청년 활동이 이렇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만나본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유니온처럼 이제 뭐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뭐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하기 한다거나 아니면 뭐 권리를 뭐 보장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좀 순수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은 아무래도 거의 없다 보니 사실 이게 아무래도 활동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가지는 고민과 각자 그 미션을 풀어내는 방법들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모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각자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정작 청년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기는 어렵고 뭐 결국에는 뭐 또 기존의 어떤 뭐 대구시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뭐 중간 지원 조직에서 만드는 행사에 가야 이제 저도 또래 활동가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행사에 가야 이제 이런 활동가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 같고 그러면 그러면 혹시 대구 청정넷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만나는 이제 청년들은 어때요? 제가 사실은 올해 한 16년도까지는 청정net 활동을 조금 이제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잘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진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이제 활동을 하는 분에게 이제 전달을 듣기로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분들이나 이제 뭐 활동을 뭔가 딱 하고 싶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뭐랄까 이런
뭐 각자 동기는 다 다르겠지만 이제 이런 이제 시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활동과는 좀 이제 결이 다르다는 느낌? 그러니까 네네네 그냥 이제 사회 참여 이제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정넷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각자 방향이 조금씩 많이 다른 거죠. 네. 어떤 분은 정말로 정책을 막 만들어서 시에 제안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고, 뭐 어떤 분은 그냥 뭐 하나의 이제 뭐 이력, 하나의 경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 게 좀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또 뭐, 네.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을 드린 김에 좀 궁금했던 게, 제가 느꼈던 끈끈함은 약간 뭐였냐면, 네. 그, 대구라는 지역이 워낙에 이제 보수적인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뭐 핍박을 받아서 그런가? 막 이런 진보 세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좀 진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끈끈한 거 아닐까? 요 정도 생각했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너무 끈끈하다 보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단체 갔는데 저쪽에서 너무 자기들끼리 떠들어. 그러면 마음에 장벽이 느껴져서 가까이 못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의정님이 좀 어떠세요?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로 맺어진 사이보다는 좀 더 이제 조합원분들은 생각하기로 좀 어떤 활동 참여 뭐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일을 하고 나서 약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친구 만나듯이 뭐 이렇게 조합원분들과 이제 소통하러 오신다거나 어떤 뭐 취미를 같이 공유하러 오신다거나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조합원 가입도 하시고 뭐 조직 모임 같은 거를 저희가 조합원 조사를 했었는데 한 번은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 조직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조합원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쉬러 오고 놀러 오는 느낌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간 사적인 뭐 어떤 가족 같은 느낌이나 약간 이런 것도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장벽이 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끼리 친한 건 분명 친한데, 그리고 좀 사적 관계도 만들어가는, 우리가 공적으로만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적 관계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 장벽이 되지 않을지,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다음 아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뭐 노동 지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한 어떤 전략이 거버넌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지방 정부와 뭔가 조율하고 뭐 우리의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뭐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뭐 좀 압박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인데 사실은 대구의 노동운동의 지형은 사실 거버넌스가 잘 되는 지형은 아니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사실은 뭐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뭐 협의회들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단위들도 뭐 사실은 노동단체라기보다는 뭐 노무사나 아니면 물론 뭐 한국노총은 들어와 있기는 한데 사실 이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래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형식적으로밖에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다 보니 사실 유니온도 활동하기가 좀 어렵긴 했었죠.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니온은 사실 작은 조직이잖아요. 이 작은 조직이 그거를 뚫고 뭔가 시와 뭔가 대등하게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지역의 가장 네, 주요한 특징은 좀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거의 없다. 사실 노총은 노총대로 이제 어쨌든 그 현장에서 이제 투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대구시는 사실은 대구시에 제대로 된 노동 정책이나 중간 지원 조직이나 조례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고용 정책이나 창업 정책은 많지만 뭐 노동 정책은 거의 없고 뭐 그거를 논의할 수 있는 민간에도 그런 이제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그런 것들이 특징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게 없나요? 네, 네 없습니다. 네, 아, 오, 네, 네, 어? 네, 네. 아, 그러면 음. 근데 이제 일자리 센터 이런 거는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건 거죠. 이제 일자리 그렇죠. 일자리 센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뭐 일자리 지원 센터 뭐 이렇게만 있고 뭐 사실은 네 그렇죠. 일자리 센터도 거의 없죠. 그렇게 네 제가 알기로는 여성 일자리 뭐 지원 센터 말고는 네 없습니다. 네. 네네. 되게 그 노동 관련한 인프라 자체가 조금 부족한 상황. 네네네. 근데 지역의 노사민정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라고 하신 거죠? 네네네.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것 이제 그 노사민정 협의회 안에 또 이제 그 차별 혁신 뭐 위원회라고 또 이제 또 소위원회가 있는데 뭐 들어가게 된 거는 추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어쨌든 그 차별 개선이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이제 차별 개선하는 이제 위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청년 좀 미조직 그 사업장 위주로 이제 좀 들어가게 되어서 네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비슷한 주제로 대전이랑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대전에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랑 같이 뭔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약간 지역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군요. 근데 이거는 조금 되게 의외고 놀랍고 그 추진단을 꾸리고 싶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센터장님으로 권희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아이고. 근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또 노동 인권 같은 그런 조례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는 많이 없거든요. 그거에서도 이제 뭐 보수적인 입장도 많고 아무래도 조례가 지금 통과되기 좀 많이 약간 힘든 실정이라서 이제 센터를 이제 맞아요 설립하는 것 자체도 저희 네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우리 어떤 해야 할 일. 네네. 그 청년 센터는 있죠. 네네. 청년 센터는 그래도 이게 청년기본법 때문에 계속 모든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청년 센터가 없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청년센터는 사실 대구는 2015년도에 그 개관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고 센터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시의 청년 기본 조례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청년 정책이 사실 지자체가 주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센터는 있어야 된다, 청년 센터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적으로 막 좀 만들던 시기다 보니까 네, 청년 센터는 시에도 있고 그 뭐 수성구, 동구 이렇게 그 19에도 네, 있습니다. 네. 그 무중력지대 같이 그 청년 공간이라던가. 네네네 공간도 있고 네 공간을 대관해주고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곳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 센터는 2015년도에 생겼는데 지원 센터가 없다는 게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참 아니 일자리 센터는 적어도 있어야 될 텐데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노동이랑 일자리를 되게 분리해서 생각 못 하는데 사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뭐 정책에서도 되게 많이 분리되어 있고 근데 일자리에 되게 목매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 네네. 부터 해가지고 근데 일자리 센터가 없다는 건 조금 더 놀랍네요. 뭐 이거는 제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센터가 이제 위탁 센터니까 그거를 받을 만한 이제 민간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년 센터나 뭐 아니면 그런 각종 이제 그 센터들을 받는 민간 주체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몇 개의 사단법인이 막 한두 개씩 다 맡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 사단법인이 뭐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그 센터를 만든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센터를 운영할 만큼의 규모가 되냐, 뭐 재정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형식적 요건을 보고 센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 요건들을 좀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내용적인 걸 봐야 하는데, 사실 뭐 그것보다는 대구는 확실히 뭐 교수가 있어야 되고, 네, 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사실 거기에 사단법인의 재정이 얼마나 되고, 이사가 누구고, 사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거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네네네. 모든 지역이 다 그렇고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그 이제 위탁을 그렇게 주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게 좀 이 방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맞아요. 꼬리 자르기를 해버릴까 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해서 또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도 바뀌고 하면서 더 쥐잡듯이 잡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죠. 맞아요. 네, 이런 와중에 또 저 이제 이런 지역 안에서 대구 청년 유니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뭐 대구 청유 활동 뭐 말씀드리면 뭐 일단 대구 지부는 2013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9년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뭐 9년간 뭐 대구의 유일한 청년 노동단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구 청유가 청년들을 만나는 거는 가장 뭐 쉽게는 상담을 통해서 노동 상담을 통해서 가장 또 많이 청년들이 유니온을 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법 교육을 통해서 좀 정기적으로 좀 교육을 열려고 하고 있어서 교육으로도 이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사업인데 정책 사업은 저희가 사실 지금 최근에는 좀 뭐 힘든데 이제 실태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많은 청년들 실태 조사를 했었고 좀 그거를 통해서 뭐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또 지역 전체 청년들의 좀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주요하게 좀 잘 해왔던 거는 컨텐츠가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콘텐츠가 많은데 뭐 보드 게임도 만들고 노동법으로 뭐 다이어리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상담받았던 것들 사례집으로도 만드는데 뭐 학습지 형태로도 만들고 이제 뭐 사례집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각종 소모임과 이제 행사들을 기획을 했었고요. 뭐 올해는 그 노동절 때 저희 플리마켓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회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뭐 최대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려고 각종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공감
아니 저희 그 서울통류에서 활동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부 일도 있고 서울 일도 있는데 서울 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벤트 회사인가? 우리 행사 기획하는 데인가? 막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조합원들 만나는 그 접점을 많이 만들려다 보니까. 근데 제보의 뭔가 역할이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획사업, 그 정책으로 또 이거를 만드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기획사업으로 정책을 만들면 어디에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뒤에 하반기 사업 계획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작년에 달서구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사실 대구에서 계속 이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들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대구시에서도 만들려고 했었고, 수성구, 달서구에서도 이제 계속 입법 발의가 됐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노동 인권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제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네? 사실 이게 무슨 왜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현실에서 말이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항의 문자를 보내고, 이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간 조례만 뜨면은 이제 뭐 기독교 단체에서 뭐 의원에게 문자로 항의를 한다든지 전화로 뭐 항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뭐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무산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켜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사실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을 해야 하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러면 좀 해보자라고 해서 연대체를 꾸렸고, 그래서 뭐 실태 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올해는 이제 가장 큰 기획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기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겟팅을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내보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현장 실습생 분들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그걸 또 의제를 또 알리는 것도 하려고 했었고, 아니면 저희가 이것도 좀 빠그라졌지만 임금 체불 계산기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포털 사이트에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통합으로 해서 내가 얼마를 못 받고 있는지 이걸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기획 사업을 시도하고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장 실습생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이것도 계획된 사업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청소년 이제 노동인권 실태조사하고 따로 또 이제 현장 실습 이제 고등학생 실태조사를 또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공모 사업도 안 되고 품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번에 대구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현장 실습 관련한 설문 문항도 짜서 이제 거기에 응답해주고 저희가 FGI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좀 연락처를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도 기획 사업을 지부에서 사업 계획을 짜면서 기획 사업을 고민을 하면 청년 유니온의 기획 사업이라는 게 보통 실태 조사해서 보고서 내는 과정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적이 뭘까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이제 뭐 조명되지 않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노동 실태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까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목적을 아예 조례를 만든다, 정책을 밀어 넣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더 이제 우리 활동이 실감나는 느낌? 되게 뭐 손에 잡히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는 되게
그냥 좀 찾아보자, 알아보자, 드러내자 이 수준을 좀 더 넘어서서 이거는 정책을 확실히 밀어넣자 이렇게까지 가는 게 너무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뭐 물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게 하는데 애초에 법 넣는 거야 하면서 하는 거랑은 또 이제 뭐랄까요, 마음의 준비가 좀 다르잖아요. 마음 굳게 먹고 하냐 아니면 한번 알아볼까 했다가 갑자기 굳게 먹어야 되냐, 이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목적을 확 바꾸고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례집이 아니라 저는 사례집을 못 봤던 것 같고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집 같이 했던 거 노동법 뽀개기. 왜냐면 저희가 그걸 너무 알차게 쓰고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이제 그래서- 요즘 성인들이 취미로 이제 학습지 푸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노동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쉽게 다가가고 좀 취미처럼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희 내부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습지 형태로 이번에 내보면 어떨까 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림체는 학습지가 됐는데 내용은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아니요, 충분히 그 선긋기부터 해가지고 저는 아, 좋았고, 제가 되게 또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총 4권이잖아요. 4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알아가면서, 처음에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일하면서 2권이었나? 그리고 네. 뭐 끝내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4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제목들이 그 유니온 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강연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교재로 저희가 아무래도 노동법 강연을 청년 유니온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유니온 센터에 넘겨서 유니온 센터에서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재로서 이렇게 같이 들고 가면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 그쵸, 맞네요. 근데 제목이랑도 찰떡이야.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유니온 센터랑 이게 얘기하고 한 게 아니니까 약간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른 시작 조금 그게 달라가지고 그걸 맞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거는 이미 책은 있으니까 이제 센터에서 아마 맞춰야겠지만 어쨌든 뭔가 되게 있어 보여가지고 저희도 이제 지역구에서 진행할 때 같이 막 했었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그래서 그 책 받아보시고 되게 다들 좋아하시고 그랬었는데, 저 너무 알차게 쓰고 있답니다.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저희가 여쭤봤는데 뭐 귀찮진 않으실까, 너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귀찮지 않. 네네. 얼마든지 많이 쓰시면 네. 아니 너무 안타깝게도 인쇄를 조금밖에 안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쇄를 더 해볼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 저희가 사람 많이 모을 그게 없어가지고 대량 인쇄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언젠가는 좀 대량 인쇄 해가지고 길이길이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노동법 뽀개기는 한 번씩 조합원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콘텐츠였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또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활동이 있을까요? 저도 최근까지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이제 실태조사 했었고요. 이제 결과 요약본을 최근에 다 만들었고, 요즘은 또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이제 알바 돌봄 주간이라고 이제 대구시에 청년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축제처럼 이제 부스를 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보드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좀 빛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살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이제 보드 게임도 다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 대구시 청년 주간이 다 똑같나요? 청년 주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나?
저희가 서울 청년중은 언젠지 몰라가지고 아니요, 다 네. 똑같지는 않고요. 아, 네네네. 그렇군요. 지역마다 다르고 저희는 이제 청년 주간 중에 이제 3일간 이제 알바 돌봄 주간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 주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돼요? 네, 우선은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그립고 해가지고 맞아요.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 네, 대구 청류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동하시면서 뭐 개인적으로 되게 이거는 조직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어떤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뭐 꼭 얘기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냥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개인적인 겸 다 너무 찌들었네요. 어머. 아, 조직적으로 요건 좋았고 요거는 나빴고 뭐 이런 평가를 하셨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좋았던 거다 보니까 이제 뭔가 활동의 성과 위주로. 그러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네, 그것도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좋았고 힘들었고 둘 다인데 저희 사무실 이제 리모델링 한 거가 좀 좋았어요. 일단은 이유는 뭐 사실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합원들 이제 조합원 가입을 막 받고 사실 조합 가입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조합원들한테 뭐 우리 이런 활동한다 이제 뭐 이렇게 의미 있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 조합원들이 딱 뭔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혜택 효능감은 사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고민이긴 했었거든요. 늘 우리가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당장 줄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뭐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임금 협상을 하거나 이런 뭐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공간을 좀 리모델링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공간 놀러 오라고도 얘기도 뭐 할 수 있고 이걸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일하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좋고 이랬어가지고 사실 그때 사무실 리모델링 하고 했을 때가 좀 좋았고요.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힘들기도 하셨던? 네, 힘들었는데 사실 공사는 그 업체에서 한 거라서 그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제 치우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이제 사무실 이용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좀 힘들었던 거는 올해가 좀 힘들고요. 올해가 좀 힘들고 작년부터 이어져 오기는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사실 좀 길어지니까 이게 제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좀 지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활동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활동하면서 조합원들 만나고 막 하면서 좀 활력을 얻는 게 아무래도 있었는데 이게 좀 이게 막 조합원들 막 한창 만나고 이럴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또 못 만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게 좀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피드백도 없고 좀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도 좀 없어서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가 사실 다 대면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좀 활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좀 올해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되면서도 막 이게 저희도 요즘 아주 가끔 조합원님들을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그때마다 너무 귀했다. 오늘 너무 다행이었다. 잘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고민이 다 비슷하네요. 그쵸? 의정님은 어떠세요? 어떤 게 좋았고? 저도 너무 한가요? 최근에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제가 계속 실태조사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최근에 한 일이라서 이제 제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조사를 막 찾아보는데 지역에 없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지역에서는 이제 당연하게 해야 되는 뭐 조사인데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뭐 있어야 되는 자료인데 이제 없는 자료가 더 많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떠나는 청년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의 청년을 유치하려는데 좀 집중을 하고 정작 대구에 남아있는 청년들이랑 이제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현타 오죠. 네네. 아니 근데 현타 오는 동시에 되게 이제 약간 부스터 같은 게 돼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이씨 뭐 오라고 해놓고서 오고 나면은 오케이 됐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너무 공감되면서도 그게 좀 더 동력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되게 비슷한 그 지부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가지고 지부들끼리 모여서 뭐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지구들끼리 모여서 음. 지자체에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공통점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건 좋았던. 아, 네, 좋았던 일 있죠. 제가 이제 유니온에서 일하면서 이제 좋았던 거는 정말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이제 주위에서 어떤 일 하냐고 물으면 이제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다른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체 뭐 재정 관리, 결산, 뭐 회원 관리도 이제 물론 해야 되고 이제 단체 홍보를 위한 이제 안내물도 제가 만들고 있고 뭐 노동법 관련한 뭐 교육 자료도 말씀드렸듯이 만들고 있고 홈페이지 제작도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고 뭐 통계 조사도 하고 있고 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생각만 했던 일들을 좀 여기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다. 네. 좋은 거 맞죠?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 뭐 아니요. 지금 많이 맞습니다. 다 해보고 뭐가 이제 나한테 맞는지 찾아야 되니까 멀티플레이를. 근데 활동가들이 되게 많이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멀티플레이를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가 입문하기에는 사실 좋은 기회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청년 유니온에서 일하는 게 활동가 입문하는 사람한테는 좀 좋은 그렇죠.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이걸 듣는 대구 조합원님들, 네. 맞아요. 아니, 말씀하신 김에 대구 조합원님들께 한마디 혹시. 이걸 네. 그 내년에 저희 임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니온과 사무국장이 공석일에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정말 큰 경험과 네. 그리고 경력이 됩니다. 경력이 되는데 이게 다만 이제 이 NGO 영역에서 이제 경력이 된다라는 점. 네. 하지만 굉장히 큰 경험과 경력이 된다는 거. 네. 맞아요. 펼치지 못한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정말 할 수 있고 또 이제 조직적인 어떤 동료도 얻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어필도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근데 이거 일단 듣는 분들은 또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조합원들한테 많이 홍보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합원 아닌 분들이 계신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또 혹시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약간 아닌 분들도 네, 마지막에 아닌 분들도 이제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그 가입을 안 하셔도 이제 오시면은 저희 이제 평등 존중 환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오셔서 어색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환대를 해드릴 거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어디 그냥 친목
동호회에 가서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언제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사실 그냥 일반 어떤 동호회랑 또 뭐가 달라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교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 기업별 노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해도 그래도 저는 다른 그런 일반 동호회랑은 확실히 다르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분위기부터 저는 다르다고, 그리고 안전한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 대구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사무실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쯤 놀러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활동해 오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두 분 이제 같이 계속 쭉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이번 임기를 1년 반 정도 지내오신 거죠. 네, 1년 반 정도를 지내오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아니 모르겠어요. 두 분 맨날 둘이 같이 일하시면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마련을 해봤는데요. 뭐 서로에게 대해서 뭐 고마운 점 같은 거, 또 뭐 미안한 점이라고 써놨지만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번 기회에 말하면 좋겠다 뭐 싶은 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서로의 자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마디씩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저부터 할까요? 내가 먼저 늦게 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 네. 네, 먼저 하세요, 국장님. 왜 제가 계속 먼저 하다가 먼저 하세요, 국장님. 이건 늦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이니까 먼저 이렇게 자랑을 해드려야죠. 네, 네, 네. 네. BGM 깔리나요? BGM 깔아드려요? 아닙니다. 네. 자랑을 해보자면 우리 위원장님은요, 이제 밖에서 부끄러워서 내가 참, 이제 밖에서는 이제 논리로 상대하는 냉정한 토론가이고, 이제 실태를 고발하는 카리스마 있는 대변가인데, 안에서는 블랙핑크 포레버용도 모른다고 놀림받는 옛날 사람이에요. 우리 놀라운 사실이. 네, 우리 위원장님은요, 이제 유니온에서 오래 활동하셔서 활동 경력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신입의 얼토당토하는 의견에 대해 이제 비판할 법도 한데 항상 존중해 주시고, 이제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든든한 선배이자 지지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요, 이제 희생하는 리더예요. 이제 본인도 제대로 못 할게요. 본인도 제대로 못 받으시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활동 바보예요. 그렇다고 이제 위원장님께 희생한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보다 술이 더 도움될 거예요. 술이 더 도움이 된다. 네, 이상 끝으로 위원장님께 바치는. 이게 제가 계속 I Believe 그 노래 요청하신 거 맞잖아요, 그쵸? 네. 이걸 BGM을 깔아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괜찮나 안 괜찮나 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이거는 영상이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권인희 위원장님 계속 음소거를 하고 몸둘 바를 정말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베베 끄고 계시는 게 한번 같이 나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하면 되나요? 예능으로 준비하실지 모르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처음 하나? 아니면 술 먹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첫 만남 때부터 그 국장님이 좀 대단하고, 사실 좀 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게 느껴진 게, 이제 그 16년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NGO 인턴 그 사업으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업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인턴 교육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 싶은데 일주일 동안 인턴 교육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 교육 막바지 거의 마지막 날이었나? 그래서 그 담당자들 이제 단체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그 교육하는 데 갔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당시에 이제 유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가가지고 처음 이제 국장님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좀 카페에서 얘기하고 이제 버스 타고 그럼 이제 집에 이제 가잖아요, 보통. 그리고 다음 주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국장님이 유니온 사무실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출근하면은 뭐 오게 되고 그 사실 막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쉬고 싶지 이렇게 막 뭐 유니온 와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때 이 친구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되게 좀 대단하다고 좀 느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라면은 그렇게 안 할 거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그렇게 참 첫 만남부터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뭐 사실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인턴 11개월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거의 뭐 진짜 뭐 입을 댈 게 없을 정도로 사실은 자기 일을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같이 또 국장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텐션이 다르거든요. 이제 국장님과 저의 이제 고유의 텐션이 다른데 이제 에너지도 다르고 이런데 제가 항상 또 느끼는 건 이게 텐션이 높은 거랑 에너지가 높은 거는 저는 진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긍정적 에너지가 높은 거는 사실 저는 되게 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를 할 때 항상 적극적으로 이거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좀 지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뭐 제가 뭐 유니온 경험이나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정말로 네 자랑할 만한 네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늙어가지고 네 눈물이 많아졌어요 제가. 요즘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울지 마세요. 아니요, 진짜 우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첫 만남이 약간 미화된 것 같은 게 그래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가 길치라서 길을 못 찾아갈까봐 아마 그렇군요. 같이 네, 길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걸로. 네. 그랬던 걸로. 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각각 들어봤는데 의정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건희님의 장점이랑 그 건희님이 말씀하신 의정님의 장점이 되게 딱 맞아 떨어져서 잘 굴러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한 에너지가 있고 한 분은 그 이거를 잘 이렇게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그냥 막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벅찰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잘 이렇게 끌고 나가주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 궁합이 잘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분이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더 이제 발전된 케미를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되게 후끈해졌네요, 뭔가. 네. 저희 1호네요. 네. 저희 1호고 끝나면 이제 쿨하게 집에 가거든요. 그렇죠. 네. 알죠. 네. 이런 얘기를 뭐 술을 자주 마시세요, 근데? 아니요, 요새는 잘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그쵸. 네네네. 좀 이렇게 술자리도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약속이 있어서 쿨하게 네 저희는 업무 시간 내에 네, 다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따로 술 마시면서 막 그때 그랬어 뭐 이런 얘기 안 하는군요.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국장님은 점심 먹으면서 이제 네. 그래서 저는 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어. 다르면서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두 분의 약간 되게 애틋하고 후끈한 그런 서로에 대한 자랑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 남은 시점 동안 또 두 분이 어떤 활동으로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 청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뭐 해결하고 싶은 일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신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활동 하실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사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계속 말씀을 드린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초록보리라는 이름으로 연대체를 꾸렸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 초록보리. 초록보리. 네, 그래서 이제 초록이 청소년을 뭐 상징하는 색깔이고, 보리가 이제 노동조합 유니온 꽃말을 가진 이제 보리가 그렇다고 해요. 그 뜻이. 네, 그래서 네, 초록보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 이제 그 연대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체 안에는 뭐 청소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과거에 했던 분도 계시고, 이제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아까 말씀하신 이제 FGI 조사나 이제 조사를 좀 더 이제 해서 결과물을 만들 예정이고, 저희가 그 수성구 의회랑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성구에서 이제 조례를 뭐 우선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또 좀 만들 수 있도록 그 의원들이랑도 좀 만나고 이런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신 알바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 돌봄 주간이랑 청년 알바 응원 가게 모집하는 사업이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역에서 노동법 좀 잘 지키고 아르바이트 청년들 좀 존중하는 가게들을 좀 모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동상담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노동상담 사례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오픈 채팅방 질문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천기누설 노동 비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연초에 발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속작으로 이제 백문백답 형태로 이제 그 백문백답 책, 네, 집을 만들 거고, 이거는 저희가 뭐 판매까지도 네, 그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네, 그 사업을 네, 계획 중에 있고, 이제 큰 방향은 저희 지금 사실 제일 고민은 다음 이제 임기 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집행부를 꾸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뭐 단기간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만나면서 좀 네, 뭐 좀 제안을 드려볼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저희 그 이어서 고민은 사실 이 유니온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냥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집행부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혹은 뭐 학교를 다니면서 좀 병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나, 사실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뭐 사업 방식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서 뭐 유니온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대신 좀 활동은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그런 좀 고민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활동이라는 것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지부들이 특히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 이번에 전부 다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어가지고 다른 지부들도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유연한 활동 굉장히 솔깃하네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럼 백문백답은 책이 나오면 수익 사업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걸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책으로는 돈을 못 번다고 듣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판매를 굉장한 판매도 네, 분명 많이 되게끔 잘 해야 되고, 네, 좀 삥도 좀 뜯어야 되고, 네, 네, 후원도 좀 네, 받아야 되고, 네, 그 막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라고 하지? 뭐 텀블벅 같은 걸 연다던가 뭐 이런 느낌일까요? 아무래도. 네, 네, 네. 네,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 고민들이 너무나 다 공감되는 거여가지고, 좀 저희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본부 차원에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바 돌봄 그 가게라고 하는 거는 뭐 착한 가게 같은 상패 붙이는 요런 느낌일까요? 네, 네. 알바 응원 가게, 그러니까 대구시와 이제 대구 청년 유니온이 뭐 인증하는 이제 알바 응원 가게이고, 뭐 이제 선정되면 저희가 뭐 명패를 드려서 좀 사업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제보를 받나요? 알바 노동자분들한테? 네, 네. 신청을 받아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님도 한 분이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대구청류에서 이걸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되게 수요가 많구나, 하고 싶어 하시는 조합원들이 꽤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좀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사무국장님은 이야기 나눠주실 만한 활동, 어떤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함께 같이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있을까요? 방향? 앞으로, 뭐 이런 거 상상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구청유에서 이런 걸 해결해 놨으면 좋겠다라던가, 뭐 이거는 약간 무책임하게 다음 기수한테 밀어두듯이 얘기해도 되고, 너무 부담이 되나? 그러면 다음 기수가 할 사람이? 네, 저희가 또 생각한 게, 저희가 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꽤 큰데, 이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불안전 노동이라 해서 뭐 다른 프리랜서도 있을 테고 플랫폼 노동자도 있을 테고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좀 더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이제 대상자들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일자리 센터라던가 노동자 지원 센터가 없다니, 요거 만드는 추진위원단 같은 거를 대구청류가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들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진행을 좀 막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일자리 확대까지를 노리는 뭐 그런 플랜을 좀 얘기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일자리와 월급과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마련하는 그런 전략이랄까요? 어쨌든 너무 대구에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노가리의 공식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뭔지 대충은 아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의정님 먼저 할게요. 네, 의정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제가 이거 사실 이제 답변을 생각을 할 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먼저 이제 여쭤보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제 여쭤본 다음에 이제 제가 떠올린 건데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제게 청년 유니온이란 약간 첫사랑 같다고나 할까요? 아하. 네. 제가 좀 언젠가 이제 제가 청년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 이제 떠나 보내야 하는 존재지만 너무 네, 이제 존재지만 늘 생각하고 이제 응원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첫 직장인데
이제 청년 유니온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이제 제 자신에게도 이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네,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 저 근데 되게 사실 의정님 얘기 들으면서 저희 첫 직장이 되게 생각이 났거든요. 저도 뉴딜 일자리로 첫 직장을 보냈고, 그 직장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되게 첫사랑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되게 애틋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늘 했었고, 그러면서도 약간 밉기도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이 진실인 걸로. 아니에요. 그치만 저는 언제나 되게 어떤 약간 고향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밉기만 한 게 아니다. 미울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건희님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네, 건희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네, 저에게 청년 유니온은 20대입니다. 20대. 네, 지금은 벌써 이제 30대가 되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20대를 돌이켜 봤을 때 좀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이제 대구 청년 유니온 활동이고요. 사실 뭐 유니온을 하면서 진짜 많은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뭐 다양한 이제 일들도 하면서 좀 스스로 좀 성장을 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국장님 의견과 비슷하게 이게 뭐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 가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뭔가 기획을 해서 그 실현까지 하는 그 경험을 딱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해봤다는 게 제가 뭐 앞으로 이제 유니온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진짜 좀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진지하게 말했네요, 제가. 아니요. 누가 이렇게 잡아줘야죠.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저희 그 지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약간 본부의 역할에 대한 무게감 같은 걸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런 것도 더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랄까요? 이런 게 자꾸 드네요. 왜인지 모르게 저희 건희님 이야기 마지막에 20대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무게 있는 건데, 그렇다고 뭐 청년유니온 본부가 뭐 지부 다 책임지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약간 성장에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노가리 이렇게 녹음해보신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늘 녹음해보신 거 어떠셨나요? 네. 네. 아, 네. 뭐 먼저. 네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 거로 이제 팟캐스트 첫 데뷔인데 설레기도 하고 많이 긴장도 했었거든요. 잘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었고 이제 다음에 또 불러주시진 않겠지만 데뷔 자리를 왜요? 아니, 왜요?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데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데뷔하고 끝내시려고. 아니에요. 갑자기 발 빼지 마시라고요. 그랬었잖아요. 왜 위원장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장들 모아서 팟캐스트 하든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 가까운 지역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전국으로 이렇게 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심취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아서 요청이 올지 모른다.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털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행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7인.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PDJ도 한 1년 넘어가니까. 그러면 건희님은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일단 국장님과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재밌었고, 네, 또 이렇게
뭐 답변 생각하면서 좀 활동이 어땠는지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도 네, 이번이 데뷔작은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네, 많이 또 노가리도 다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는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그 조합원들 만나면서 힘 얻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본부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지부분들 만나면 힘 많이 얻거든요. 근데 지부를 지부로 찾아가고 뭐 이럴 기회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할 때 진짜 힘 많이 얻었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정말 몇 군데 이렇게 가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깊게 나눠본 게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이야기 들으면서 힘을 많이 얻었는데 요즘에 계속 이렇게 또 대전이랑 대구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주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대구 지부 편이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줌으로도 녹음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해요. 더 자주 지역의 이슈를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조합원분들이 계시다면 해외 소식까지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노가리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취재 가겠습니다. 그럼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